부산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집안 치마, 저희 KN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산역 연결 보행데크 등 부산역 인근의 곳곳에서 이 같은 집안 치마가 나타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역 일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강장에 올려놓자마자 대구르르 굴러가는 야구공. 부산역 승강장 일부가 치마되고 있는 사실이 KNN 카메라에 포착된 이후 관계 기관들은 승강장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북항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이 부산역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치마가 발생하는 곳이 승강장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취재진은 부산역에서 북항을 잇는 보행데크를 찾아가 봤습니다. 연결 보행데크 엘리베이터 옆 통로입니다. 설계대로라면 이동이 편리하도록 평평하게 유지돼 있어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집안 치마로 인해 5cm가 넘는 단차가 생겼습니다. 데크 구조물이 엘리베이터에 부딪혀 유리창이 깨져 있고 구조물 사이가 벌어져 엘리베이터 사용도 중단됐습니다. 땅꺼짐이 발생했던 북항 지하차도 공사 현장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가 대한토목학회에 용역을 맡겨보니 시설물 변형 원인으로 지하차도 굴착 공사를 꼽았습니다. 연결 보행데크도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대 8cm, 북항 지하차도 방향으로 기운 상태고 완충제 역할을 하는 교각 받침도 복원되지 않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 일대 집안 전체에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는 그 원을 그려서 반경 500m 이내에도 변화가 있는지를 일단은 육안 조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밀 조사가 이루어져야. 지하차도 공사 발주처인 부산해수청은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집안이 메리트다 보니까 그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이 전문가의 의견들도 있었고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북항 지하차도와 부산역 일대의 집안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안전 조사가 시급합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부산의 중심에 자리한 황령산을 관광지로 바꾸는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전히 찬반 여론이 맞서는 가운데 민간 사업자가 개발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사업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백지화하라! 부산 환경운동연합과 부산 경실련 등이 주축인 시민단체들은 황령산 개발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자연 환경과 도심 녹지 경관을 크게 훼손시키는 난개발이란 주장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어떤 공공적 자산인 황령산을 사유화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남기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면 즉각 착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랜드마크가 될 거라 목소리를 높입니다. 황령산 전망대의 빠른 착공으로 더 이상의 사회적 소모가 없도록 행정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부산 진구청과의 공공기여 논의도 매듭되면서 현재 남은 행정 절차는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뿐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본안 협의도 마무리 단계인데 전망대로 인한 근처 방송사들의 송신탑 전파 간섭 문제 해결만 남았습니다. 절차를 최종적으로 다 밟은 상태고요. 이제 마지막 전파 장애 문제를 지금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잘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면 그냥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민간 사업자인 대원플러스 건설은 여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망대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까지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사업비도 일부 절감하면서 걸림돌도 해결하겠다는 셈법입니다. 사업 추진 4년여 만에 행정 절차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대내외적 경제 여건 때문에 사업 추진은 단계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지난 시즌 7위, 하위권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한 롯데자이언츠. 부진했던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으로 올해는 반드시 팬들의 염원, 가을 야구 진출을 이뤄내겠다며 전지훈련에 임했는데요. 심기일전 일본 스프링 캠프 현장을 이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5 프로야구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시범 경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선수단은 올해는 봄에만 잘하는 봄 때는 없다며 일본 미야자키 스프링 캠프를 구슬땀으로 적셨습니다. 롯데의 좌완 기근을 해소해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4위 슈퍼루키 김태현의 공도 가을 야구를 향합니다. 형들이랑 코치님들, 지도자분께서 옆에서 잘 서포트해 주셔서 적응도 잘하고 있고 몸도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신인답게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윤나 고황손으로 불리는 젊은 타선은 지난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어엿한 팀 주전급 선수가 됐습니다. 그냥 야구장에서는 항상 100%로 하려고 합니다. 5위라고 정하지 않고 더 잘해서 4위도 될 수 있고 3위도 될 수 있고 2위도 될 수 있고 1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항상 이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021 시즌 이후 높였던 사직구장 외야 담장을 5m로 다시 낮춘 점도 불방망이 롯데의 부활을 기대하게 합니다. KBO 최다 안타 신기록의 주인 빅터 레이에스가 주축이 될 전망입니다. Y si es posible ganar el campeonato y ofensivamente, ¿sabes? Siempre voy a tratar de dar lo mejor, ¿sabes? Jonrones, hits. No tengo en mente lo que quiero dar, pero ¿sabes? Mi objetivo está saludable, que sé que lo voy a. 2021년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 멤버인 좌완 터커 데이비슨의 합류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시즌 123개로 리그 2위를 기록해 롯데의 발목을 붙잡았던 실책도 수비 훈련에 힘쓴 만큼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필승조 최준용은 부상으로 인해 개막전 합류가 불가해진 상황. 컨디션이 좋으니까 날도 좋아지니까 본인이 좀 욕심을 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조금 조절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정철원이가 새로 와서 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FA 듀오 구승민, 김원중의 잔류가 롯데의 뒷문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선발 투수 박세웅의 부활. 일본 스프링 캠프 롯데 지바전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9위를 이어간다면 마운드는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증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선수단이 이곳 스프링 캠프에서 흘린 땀방울이 오래도록 가지 못한 가을 야구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기대가 쏠립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조기 대선 여부가 변수긴 하지만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중도 보수 진영은 단일화에 합의한 4명의 후보 외에 최윤홍 전 부교육감을 추가로 단일화 논의에 포함시킬 것이냐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는 등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진욱 기자입니다.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 발표 자리입니다. 최윤홍 예비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모였는데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설전이 벌어집니다. 불합리한 여론조사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제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이 안이. 정말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수결을 가다 보니까 대부분 그쪽을 또 원하니까 또 그쪽이 양보가 안 되니까 다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받아들이지 못한 예비 후보가 퇴장합니다. 제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1시간 뒤 설득 끝에 돌아오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언제 또 삐걱일지 모를 일입니다. 사과를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강요한 건 아니니까 통추위의 입장을 저희가 우리 세 분은 따르는 거지. 이게 바로 중도보수 예비 후보 단일화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번 주 후반 운명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후보들 간 셈법이 복잡하다 보니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가 단일화 합의를 이루면서 지난주 교육감 권한대행직을 사퇴한 최윤홍 예비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수는 단일화 돼야 된다 무조건. 이쪽에서 뭐 저 받아만 주시면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갑니다. 4명이 단일 후보를 선출한 뒤 최 예비 후보와 다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진보 진영 두 후보 캠프 사이의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막판 단일화 가능성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단 한 번도 시민사회의 요구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무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도 단일화하면 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단순한 무조건 단일화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독자 출마를 선언한 황욱 후보까지 교육감 선거 구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가늠이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NN 조준혁입니다. 경남 김해와 진주는 범죄안전지수에서 수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으면서 범죄의 블랙홀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경남도가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와 진주시는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 등 범죄 통계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해는 3년, 진주는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입니다.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심 비상벨을 전봇대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데를 경찰서와 연계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출동을 하고 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 옛날처럼 파출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해와 진주 이외에 통영과 창원, 거제, 양산과 고성 등 4등급도 6곳이나 돼 경남의 절반이 위험지대인 셈입니다. 범죄 안전지수 최하 등급으로 범죄의 블랙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경남도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우선 절도와 폭력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기법, 셉테드 적용을 116곳 더 확대합니다. 예방 강화 부위에 대해서 LED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안내판이라든지 반사경, 로고젝터, 솔라 표지병 이런 걸 설치를 많이 하면서 절도라든지 폭력 이런 범죄를 또 방범용 CCTV도 768대를 추가 설치하고 자율방범대원을 10,000명 이상 확대하는 등 인프라도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외곽 농촌에도 신규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에 중점을 뒀습니다. 농작물 절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농촌 지역 경찰서를 중심으로 이동형 CCTV 20대를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년 꼴찌 수준인 범죄 부분 지표 개선을 위해 내놓은 경남도의 대책이 과연 올해 실효성 있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화재로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시행사가 시공사인 삼정기업과의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행사 루펜티스는 오늘 안내문을 통해 시공사의 기업회생과 중대재해 등으로 공사계약 이행이 어렵게 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자산을 시공사로부터 인수해 협력업체 정상화를 돕고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김해를 오가는 국내외 운항편을 크게 줄이려고 계획했던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은 이달 말부터 대한항공이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을 하루 평균 40% 줄이는 반면 인천에서는 고배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며 이른바 하늘길 독점을 비판했습니다. 벌써부터 김해공항의 노선은 줄이고 인천공항의 노선은 늘리면서 돈 되는 노선 유지의 항공정책으로 지역 홀대를 자처하기에 가덕 신공항에 안방을 내어줘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로서 더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부산시가 3,612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동백전 캐시백 확대를 상반기에 추가 연장하는 것과 소상공인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최대 500만 원의 운영비 전용 자금카드 지원 사업 등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1,18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부산시는 내수 회복을 위한 속도감 있는 재정 정책 필요로 인해 조기 추경을 편성했다며 정부 추경이 확정되는 6월 이후 2차 추경 편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경남 전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눠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4대 광역생활권 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창원과 김해 등 동부 생활권을 첨단 혁신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진주와 사천 등 서부 생활권은 우주항공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특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영과 거제 등 남부 생활권은 해양산업과 관광 등의 해양경제 중심권으로 거창과 함양 등 북부권은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 발전권으로 혁신을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 원도시민 초량의 이바구 길이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부산시와 동구는 오늘 초량 16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이바구 플랫폼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바구 플랫폼은 비어있던 도시재생 거점 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도시명 청년 창업 주거 복합 공간인 부산 창업 가꿈 5호점으로 재탄생시킨 시설입니다. 요금 9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요금 1,2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요금 1,2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요금 1,2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곳곳에 내리던 눈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절기 경칩인 내일은 낮 기온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며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을 따라서 불어오는 강풍도 오늘 밤까지는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린 눈비가 얼면서 도로 위 빙판길과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따라서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진주 2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낮 기온 역시 진주와 합천 10도, 의령 1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창원 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모든 지역이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부산 양산 10도, 김해 11도 예상됩니다.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